신시배달의 선인 발길이 자부선생 광성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선주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주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주 박사님은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요 논조로는 진유리 형성과 발전, 진시황의 법령 통일에 대하여라는 논문들이 있고요. 역조로는 중국 법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선주 박사님의 신시배달의 선인 발길이 자부선생 광성자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 김선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신시배달의 선인 발길이 자부선생 광성자입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동방 신선문화의 정수를 꽃피운 분들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의 한 일환으로서 신시배달의 선인 발길이 자부선생 광성자를 위주로 해서 주로 그들에 관한 문헌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관한 자료는 거의 적고 문헌 자료도 거의 적고 여기에 관련된 유물 자료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리하는 것 정도의 수준에 하는 것으로서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제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그 자료집에서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는 이들 신시배달의 선인들의 어떤 배경으로서 그들이 선인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그들이 선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배경으로서 우선 신시배달의 수행 문화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신시배달의 선인들에 대해서 먼저 순서대로 발길이, 자부선생, 광성자 이런 순서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시배달의 선인들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먼저 그 수행 문화를 살펴보겠는데, 신시배달의 수행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교와 제천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동방 한민족은 인류 초기에 태동한 시험 문화인 신교를 믿고 따랐습니다. 신교의 연호는 인류의 시험 문화가 태동하던 9,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명사적으로 볼 때 신교는 인류 원형 문화의 희원이자 동서 원형 종교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교에서 받드는 지고의 신은 천지 만물을 맡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인 상제님이십니다. 오래전부터 동방의 신교 문화권에서는 천상의 하나님을 상제님 혹은 삼신 상제님이라 불러왔습니다. 일찍이 한민족은 천재를 통해 상제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도전 1편 1장 6절에 그 내용이 보이는데요.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이렇게 동방 한민족은 황국, 배달,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뿌리 역사시대부터 신교를 생활문화로 삼았고 상제를 정치와 종교 등 모든 그들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제를 지극정성으로 받들고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배달의 신교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신교의 삼신사상을 국가 경영의 통치 제도로 뿌리내렸습니다. 즉 신교 문화를 정치 제도 속에 녹여서 신교가 모든 백성들에게 생활화 체질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신교 문화가 고조선에 이르러서 완전히 성숙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시 배달의 수행 문화의 한 예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유물로서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고조선 이전의 신시 배달에 관한 고고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홍산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말할 거지만 홍산 문화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바로 배달 결례가 중심이 되어서 이룩한 문화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를 통해서 신시 배달의 수행 문화의 한 면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홍산 문화를 통해서 신시 배달의 수행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홍산 문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동방 한민족의 천지의 모습은 홍산 문화 청묘단 유적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8,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 홍산 문화 유적지는 현 인류 문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 문화, 시험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하량 일대에서의 대형 제단, 여신묘, 돌을 쌓아 묘실을 구성하는 적석청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홍산 문명을 상징하는 이 적석청, 제단, 여신묘의 제사 유적구는 또한 상제 문화를 대표로 하는 동이 문화, 나아가서는 한민족의 뿌리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굉장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홍산 문화의 우하량 유적에 보면은 적석청, 그러니까 총, 여신묘, 묘, 제단, 단, 이 세 가지가 차례로 같이 한꺼번에 놓여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제사 유적군, 상제 문화를 대표하는 그러한 제사 유적군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산 문화를 이룬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관심사일 수도 있습니다. 홍산 문명을 상징하는 적석청, 제단, 여신묘의 제사 유적구는 대표적인 동이 문화입니다. 우하량 제2점에서 3층으로 이루어진 원형의 제단과 방형의 돌무지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제단과 무덤 모두가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적석청으로서 원형과 방형이 앞뒤로 나란히 배치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달 조선과 단군 조선을 건국한 주류 세력인 동이족이 창출한 독특한 문화 양식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 적석청이 있습니다. 이 적석청은 한반도와 만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한민족의 전형적인 무덤으로서 고구려와 초기 백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여기 우하량 적석청이 좀 넓게 확대해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우하량 적석청 유적에서 석간묘가 발견되었는데, 그 동이족은 시신을 매장할 때 돌을 가지고 축조하였는데 이것이 성묘입니다. 성묘 중에서 대표적인 무덤 형식의 하나가 바로 석간묘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발견되고 있는 석간묘와 그 구조와 축조 방식이 동일한 무덤 양식이 홍산 문화 시기 우하량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홍산 문화가 한반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헌상으로 볼 때 홍산 문화와 동일한 성묘계의 묘장법을 채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그러므로 고조선 문화의 전 단계인 홍산 문화는 동북아시아의 강대 국가를 이룩했던 고조선의 선조들이 이룩한 문화로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1983년에
우하량 제2지점의 북쪽 산 중턱에서 거대한 신전터가 발굴되었고, 이곳에서 여신상과 함께 곰의 아래턱뼈, 곰의 대퇴부, 그리고 곰 발톱 모양의 진흙 토기 등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홍산 문화의 주도 세력의 정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홍산 문화의 주인공인 홍산이는 곰 토템족입니다. 중국 학자들은 홍산 문화의 곰 토템을 황제족과 연결시켜서 요서 지역이 황제적 영역이었다는 논리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우하량 지역을 웅산이라고 보고, 유웅씨와 그 후예인 황제 헌원, 그리고 황제의 손자 고양왕 전욱 등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홍산 문화의 주인공은 동의적으로 곰을 토템으로 하는 웅녀족이 황국의 후손인 환웅족에 의해 문명화된 사실을 전하고 있는 삼성기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기는 기원전 6000년경 한 민족사의 첫 출발점인 배달의 개국 무렵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인 웅족이 황국의 후손인 환족의 은혜로 교화되고 문명화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황하 문명보다 앞선 기원전 350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홍산 문화는 곰 토템을 지닌 웅족과 고조선, 그러니까 이때는 청동기 시대라고 하죠. 이전 한민족 원류 중 하나인 배달국, 이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시대인데, 이 배달국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배달 문화가 홍산 문명이며 홍산 문화 계열은 하하전 문화까지 발전하였고, 바로 고조선의 당군 문화로 이어집니다. 홍산 문화는 황국의 후손인 배달 결례가 중심이 되어 이룩한 문화로, 그 기반 위에 단군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결국 홍산 문화의 주인공들은 중국 한족의 조상들이 아니라 바로 동방 한민족의 조상, 동이 배달족이 그 문화의 주체 세력인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선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개발한 신선 방술에 의해서 불사의 생명을 향유하는 동시에 신과 같은 전능의 권능을 보유하며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유유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이 동방의 한민족이 건립한 황금시대는 성립하는 단계부터 신선 문화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민족 발전의 방향을 조정하며 개인 생활의 품위를 높이는 목표를 찾아내는 등 공동체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전개되었습니다. 인류 시원 국가인 한국시대 때는 인간이 대자연과 한마음 되어 천지의 조화신성 속에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하늘의 신성을 그대로 발현하여 천지의 광명으로 빛나는 존재들로 하늘과 직접 소통하며 우병장수하는 삶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고대 황금시대에 형성된 신선사상은 나중에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증산도의 선사상으로 부활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증산도의 선은 선의 조화로서 불로장생의 성경 세계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선풍 도구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것으로서 도전 2편 16절 2절에 보면은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느라 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황금 시절에는 우주의 언어, 신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노래하는 주문 수행을 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홍산 문화에서 지금으로부터 5천여 년 전에 만들어진 수행하는 사람 형상의 조각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흔히 반가부자한 여신상이라고 부릅니다. 우하량 여신묘 유적에서는 여신의 두 상이 나왔는데 이를 근거로 복원한 여신상의 자세는 가부좌를 틀고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실물 크기 모습에 가슴이 풍만하고 반가부좌를 틀고 있는 이 유물을 학자들은 여신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신묘 주변에 적석총군이 함께 발견되어서 이 여신 또한 홍산인들에게 조상신으로 숭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주문을 읽는 남자라고 흔히 불리우는 도서 남신상이 발굴되었습니다. 2012년 7월에 중국 내몽골 적봉시 오항기 흑룡고 유적 제2지점에서 5,3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서 남신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남자 조각상은 따 올린 것처럼 보이는 머리 모양에 다리는 반가부좌를 틀고 손을 하단에 공수 자세로 가지런히 모으고 입은 보이다시피 오자 모양으로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서 흔히들 이거를 주문 소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음악, 우주의 음악인 주문을 수행하는 수행은 인류 문명의 황금 시절인 황국 배달 고조선 시대의 보편적인 생활 문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떤 신시 배달의 선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 배경으로서 신시 배달의 수행 문화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신시 배달의 선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선 그들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선인들의 성격을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선은 흔히 초월적과 성격과 비상적, 나르는 성격과 불사적 성격을 지닌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이 선자는 사람 인자와 매산자가 결합한 것으로서 신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높은 산에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높은 산의 정상은 바로 천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선인의 상승적 초월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의 개념이 산악 숭배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이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한나라 이전에는 이 선자로 썼습니다. 이 선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장생불사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설문해자에서 선은 오래 살다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장생성거라는 뜻입니다. 장생과 승천은 바로 선의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은 춤추는 옷사매가 바람에 펄럭인다는 뜻입니다. 너울너울 춤추며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오르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바로 신선이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의 신선독의 계보인 도맥은 대체로 환인을 시조로 환웅, 단군, 영랑, 보덕성녀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맥에 대해서 백악총솔과 청학집의 내용이 좀 차이가 나는데 대표적인 두 개 중에서 백악총솔에서는 환인을 도맥의 계조로 삼고 있으나 청학집에서는 더욱 거슬러 올라가 광성자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곡이나 상공유사를 통해서 볼 때 동방의 정통 선맥은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데 광성자가 환인 앞으로 가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광성자에 대해서는 환단고기에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도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세한 연구를 해야겠지만 그 환인 앞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악총설의 계보를 살펴보면은 환인, 환웅, 단군, 문박, 을밀, 영랑, 안류, 보덕성녀 순서의 계보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청학집의 계보는 광성자, 명유, 환인, 환웅, 단군, 문박, 영랑, 보덕, 옥보고의 계보로 이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시 배달의 선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3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선인 발길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인 발길이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이 환단고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단고기 소도경전 본문에 선인 발길이가 아사달에 와서 삼신상제 제천 행사를 보고 지은 송갈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시시대의 선인 발길이는 그러니까 태호복희죠와 동문 수학하였는데 배달의 신교 문화, 우주 광명 문화를 깊이 체득하였답니다. 도를 통한 후에 방적과 풍산 지역을 유람하며 잠언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사달에 와서 제천 행사를 보고 천재가 끝나고 나서 찬성하는 글을 지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나라 황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배달국 초대 환흥 천황은 소도에서 하늘의 상제님께 감사와 보은의 예식을 올렸습니다. 소도라는 것은 우주의 통치자이니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는 제천의식이 거행되던 성스러운 곳입니다. 이 선인 발길이는 소도 제천 행사, 소도의 천제를 보면서 천지에서 우주 광명의 기운을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송가를 불렀습니다. 이 선인 발길이의 송가는 환단고기 소도경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그 자료집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 뜻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큰 시원이 되는 지극한 생명이여 이를 양기라 부르나니 무와 유가 혼연일체로 있으며 텅 빈과 꽉 참이 오묘하구나. 삼은 일로 본체를 삼고 일은 삼으로 작용을 삼으니 무와 유, 텅 빈과 꽉 참이 오묘하게 하나로 순환하고 삼신의 본체와 작용은 둘이 아니로다. 우주의 큰 빔 속에 밝음이 있으니 이것이 신의 모습이로다. 천지의 거대한 기는 영원하니 이것이 신의 조화로다. 참 생명이 흘러나오는 시원처여 만법이 이곳에서 생겨나니 1월의 씨앗이며 천신의 참 마음이로다. 만물에 빛을 붙이고 생명선을 던져주니 이 천지 조화 대각하면 큰 능력을 얻을 것이요 성신의 세상에 크게 내려 만 백성 번영하도다. 이에 대해 안경전 상세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은 선임 발길이의 깨달음의 대서사는 이 우주의 본성이 그러니까 텅 빔이고 그 속에 무한의 생명이 출렁이고 있는데 그것과 하나가 되려면 마음을 온전히 비워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마음을 온전히 비워서 완전한 허의 경계, 자연과 진정한 하나가 될 때 깨달음이 열린다는 것이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지적하였습니다. 이 발길이 선인은 또한
그 태백산 사성각의 사선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듯이 발길이에 대한 자료는 거의 환단고기에 치중되어 있고 그 나머지 곳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자부선생과 광성자는 다른 문헌 자료에도 비교적 좀 나오고 있지만 발길이에 대한 자료는 환단고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료를 살펴보는데 많은 제약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자부선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망강경본기에 의하면 자부선생은 발길이 선인의 후손으로서 도학의 학문이 높았습니다. 자부선생은 일찍이 해와 달의 운행을 축정하여 정리하고 오행의 수리를 따져서 칠성력의 기원이 되는 칠정운천도를 저작하였습니다. 사망강경본기에 의하면 자부선생이 칠화 제신력을 만들고 사망내문경을 천왕께 바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천왕께서 기뻐하시고 삼천궁을 지어 기거하게 하셨다. 공공헌원 창일 대여의 무리가 찾아와서 모두 자부선생에 배웠고 또한 윷놀이판의 그림이 곧 환역인 바 환역을 윷놀이로 만드신 분이 바로 자부선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부선생은 배달골 치유천왕의 스승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는 동서양 신선문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으로는 황제 헌원에게 신서, 그러니까 사망내문경을 주어 도를 전하였고 이에 황제 헌원은 오늘날 중국 도가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어 반면 동쪽으로는 고조선 국자랑의 스승인 유의자에게 학문과 도를 전하였습니다. 진나라 가룡이 지은 포박제에는 황제가 자부선생에게 도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제가 동방 청구에 와서 풍산을 지나다가 자부선생을 만나 사망내문을 얻어서 만신의 이름을 새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백자 지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부선생은 약 10년간에 걸쳐서 치우천왕과 탕록돈을 벌이는 등 100여 회에 난을 일으킨 황제 헌원에게 도를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사망내문경은 자부선생이 그 황제 헌원에게 준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황제 헌원은 자부선생으로부터 사망내문경을 전수받아 도를 닦아서 배달라의 진정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망내문경은 중국에 널리 전해졌다고 합니다. 신시본기에 의하면 일찍이 강태공이 음부 경주를 지어서 자부선생의 사망내문경의 뜻을 조술하였습니다. 사망내문경은 배달나라 초기 문자인 녹소로 기록된 세 편으로서 나누어진 책입니다. 후대에 생긴 신선 음부설은 이 사망내문경에서 나온 것이 됩니다. 즉 황제 헌원이 자부선생으로부터 전수받은 사망내문경은 후대의 고대 중국 도교의 뿌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쪽으로 자부선생의 뜻을 학문을 전한 유의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부선생의 후학 유의자는 묘양사대에 응존하며 자부선생의 학문을 닦았답니다. 유의자는 천문지리와 인도 등 모두를 달통한 단군조선 2000년 사이에 보기 드문 대학자입니다. 발해인 대야발이 지은 단기고사에서도 유의자를 11세 도예당군의 태자의 스승이라 하였습니다. 유의자는 천지대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도의 근원은 삼신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공자의 10세 손인 공변이 지은 동의열전에는 상나라의 탕 임금을 보필하여 한나라의 마지막 왕 폭군 거를 쫓아낸 명재상 이윤이 유의자의 문화에서 대도를 전수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의자는 고조선의 신교 문화가 동이적인 상나라의 정치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다리를 놓은 인물입니다. 자부 선생이 신교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고 그 제자인 유의자가 학문적으로 집대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시 배달의 선인 중 선임 발길이 자부 선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성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성자는 사실 굉장히 한국 도교사의 중요한 인물이지만 발길이 자부 선인에 비해서 더욱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광성자에 대해서는 문헌 자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문헌의 같은 문헌에서의 내용도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환당 고기에서조차 그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고 이 광성자의 광성자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이 한자에 의미하는 것과 아니면 그것이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우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그러니까 문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광성자는 한국 도교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면 틀림없고 일부 도맥에서는 이 광성자가 한국 도교의 원료라고 주장하는데 청학집에 따르면 광성자에게는 명유라는 제자가 있고 명유는 환인에게 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광성자는 장자 제유편과 신선전 등에 따르면 공동산의 석실에서 선도를 닦으며 살고 있었는데 황제 헌원이 찾아와 도를 물으니 그에 대해 가르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제는 자부 선생을 찾아뵙고 자부 선생으로부터 사막내명경을 전수받았습니다. 즉 황제 헌원은 광성자와 자부 선생에게 가르침을 동시에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광성자와 자부 선생을 동일인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광성자와 자부 선생이 동일이라는 선을 주장하는 이들은 황제 헌원이 광성자와 자부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고 광성자의 거처인 공동산이 청구국에 있었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능화 씨는 공동산은 계구에 있고 계구는 천국의 영역에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산은 예로부터 서쪽에 있는 산으로 인식되어 있고 그래서 이 광성자와 자부 선생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 장자 외편 제유편에는 광성자와 황제 헌원의 문답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고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편을 보면은 광성자가 황제가 저는 선생님께 지극한 도에 이르렀다고 들었으니 감히 묻겠습니다. 몸을 어떻게 닦아야 장생구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광성자가 답하기를 나는 순이란 도를 지켜서 조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몸을 닦은 지 1200년이 흘렀는데도 내 몸이 아직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황제는 광성자 선생이야말로 하늘이라고 일컬을 만합니다 하고 높이 받들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제 헌원은 자부 선생과 광성자에게 동시에 도에 대한 가르침을 구했다는 것은 이 외에도 여러 군데서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운급 7첨에도
황제 헌원이 광성자를 스승으로 받들고 있고 자부선인을 찾아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광성자가 자부선생과 동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지만 적어도 동시대인으로서 도학의 학문이 높은 선인이었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지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 광성자와 광성자의 대화를 나온 것이 있는데 황제 헌원과의 대화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야율초제가 징기스칸의 명으로 자신과 구척이와의 대화를 기록한 현풍경회록이라는 책에서도 황제 헌원이 광성자에게 치신 지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척이는 금원시기 이후 도교의 최대 종파인 왕증왕의 전진도 진전교 제자인데 용문파를 건설하였고 조사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 용문파는 오늘날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교 종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척이가 중요한 인물로서 그 사상의 뿌리가 광성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광성자는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의 자료 문헌에서 더 많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시배달의 선인 발길이 자부선생 광성자에 대해서 논문 형식이 아니라 그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 오늘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시배달의 선인 발길이 자부선사 광성자란 주제를 가지고 김선주 박사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요 간단하게 또 덧붙여서 요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 중에 하나는 제사지요. 동방의 고대 신교 문화권에서는 천상의 하나님을 삼신상제님으로 불러왔고 한민족은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림으로써 상제님에 대한 지극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삼신상제님이 가르침을 받들고 수행을 통해 득도하여서 건강하게 살다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장수하기를 기원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로부터 나온 선인, 신선선자이라 사람자죠. 선인은 바로 장생과 승천의 요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발길이는 배달국 신시시대의 선인으로 주역의 괴를 그린 태어복희 씨와 동문수학을 했죠. 발길이는 도를 통한 후에 방저와 풍산 지역을 유람하면서 잠옷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사달에 와서 제천 행사를 관전하고 제천 의식이 끝난 후에 깨달음에 대한 공덕을 기리는 대소사시, 소위 성가라고 하는 것을 지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주의 본성은 안으로나 밖으로나 텅 비어 있고 외헌의 공을 말하는 거죠. 그 속에는 무한의 생명들이 출렁이고 있는데 그것과 하나가 되려면은 마음을 온전하게 비워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완전히 비워서 대자연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깨달음이 열린다는 것이죠. 태어복희는 대자연과 하나 되어서 그 변화의 법도를 깨달아 바로 팔괘를 그렸다고 합니다. 자부선생은 선인 발길이의 후손으로 동서방 신선문화의 원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쪽으로는 황제 헌원에게 사막내문경이라는 신의 글을 지어주어 도를 전하였고 이로부터 헌원은 오늘날 중국 도교의 시조가 되었겠죠. 동쪽으로는 고조선 국자랑의 스승인 유의자에게 학문과 도를 전하였는데 유의자는 묘양산에 은둔하면서 자부선생의 선도를 닦는 데 열중했다고 합니다. 특히 11세 도해단군 때 도해단군 태자의 스승이기도 한 유의자는 대학자로서 도지대원 추로삼신이라고 해서 천지대도가 전적으로 삼신으로부터 비롯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유의자는 중국 상나라의 명제상 이윤에게도 대도를 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광성자는 한국 도교의 원류로 한국 도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힙니다. 청학집에 의하면 광성자는 공동산의 석실에서 선도를 닦으며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돌을 터득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그러죠. 장자의 외유편에 의하면 황제 헌원이 광성자를 찾아와 장생구시의 도를 물으니 이에 광성자는 나는 순이란 도를 지켜서 조화 속에 머물러 있고 몸을 닦은 지 1200년이나 흘렀는데도 아직 쇠약하지 않다라는 가르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1200년 살았으면 상당히 오래 살았다. 운급 7첨에 의하면 황제 헌원은 광성자를 스승으로 받들고 자부선인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로부터 광성자와 자부선생은 동일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황제 헌원이 광성자와 자부선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광성자의 거처가 공동산이 천국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근거를 대는 학자들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더 탐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